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이유의 홍란지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시는 전문가 연세준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이렇게 반갑게 저희가 인사를 나눴는데요. 2부에서는 1부에서 예고를 해주신 대로 네. 굉장히 많은 지망생들과 그리고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드로잉 연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네, 이 드로잉 연습법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많이 오죠. 그렇죠. 네. 하물며 저도 가끔씩 질문을 받아요. 어떻게 드로잉을 연습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저 이번에 드로잉을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30명을 면담을 하면 한 25명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아무리 해도 모자람이 없나 보다. 요 연습법에 대해서는 진짜 뭔가 박제를 해놔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까지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질문을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드로잉 연습을 하는 게 좋은지부터 여쭤본다면 일단은 대전제는 네. 이 대전제가 일단 되게 꼰대스럽고 뼈 때리는 말일 수도 있는데 1부에서부터 약간 좀 그렇군요. 기조가 그렇군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림 연습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안 하는 건 전 사기라고 생각을 해서 어쩔 수가 없는데 네. 그림은 어떻게 보다 얼마나가 훨씬 더 중요한 분야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습을 해요 보다 얼마나 연습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러니까 연습량이 더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연습량이 중요하다라는 건 일단 못을 바꾸고 가야 돼요. 그거를 무시한 채 갈 수 있는 지름길은 없어요. 다만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연습하면 더 좋겠다 정도이지 이걸 알아두면 연습량 은 필요 없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연습량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모든 그림 그리는 분들이 다 동의하실 수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부터 먼저 드리고 싶고,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그 자리에서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기도 하지만 웹툰스쿨에서도 뭐 받았던 질문이었던 것 같고, 종종 학생들한테나 혹은 뭐 어디를 가든 만화를 그리고 싶어하는 분들 혹은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분들한테는 늘 받게 되는 질문이 인체해부학 공부 꼭 해야 되나요? 크로키는 도움이 되나요? 만화 모작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대표적인 연습 방법들이죠. 그렇죠. 인체해부학 공부라든지 크로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게 꼭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림이 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혹은 생각할 수도 있고. 요즘 이제 유튜브에서 여기저기 이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막 들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다 달라요. 얘기하시는 게. 저도 얼마 전에도 찾아봤던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전문가를 봤어요.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면 나쁜 습관이 생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가 하면 인체해부학 공부도 안 해도 된다부터 혹은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 게 좋다도 있고 빠삭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기본기가 튼튼한 만화를 그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작가마다 다 달라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되게 혼란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일부에서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늘 먼저 제가 되묻는 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세요? 이것부터 먼저 여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만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좋은 그림이란 무엇인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작가가 되고 싶고 어떤 만화를 그리고 싶고 일단 그 전에 이것부터 해야 되겠죠? 나는 만화가가 되고 싶은 것인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은 것인지 혹은 그냥 드로잉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것인지. 그러니까 만화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안에서도 만화가 이외의 직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고 싶은 것인지 혹은 진짜로 연재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원고를 하고 싶은 것인지에 따라서도 일단 연습법이 달라질 거고 만화를 그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베가본드나 슬램덩크를 그린 이노우에다 케이코 같은 작가가 되고 싶은 것인지 짱구 논말려를 그린 우수이 요시히토 같은 작가가 되고 싶은 것인지는 전혀 다른 영역인데 둘 다 좋은 만화고 둘 다 좋은 일본 만화예요. 근데
짱구 노말려 그림 되게 잘 그린 작품이에요. 일단 이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이노우에다 케이코가 잘 그리는 건 다들 그냥 직관적으로 아실 테니까. 근데 짱구 노말려 같이 좀 단순하게 그리는 그림은 사람에 따라서는 그거 잘 그린 거 맞아?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어려운 그림이기도 하고요. 그 이상으로 이 만화가 정말 잘 그렸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짱구 노말려 보시면 그림체가 되게 단순하고 사실적이진 않지만 짱구 노말려 안에서 누가 잘생긴 사람이고 누가 나이 많은 사람이고 누가 어리고 누가 돈이 많은 사람이고 이게 그냥 얼굴로 다 드러나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캐릭터 구현력이 굉장히 좋은 작가님이시고 뭐 예를 들면 양치하다가 장난치는 아들을 엄마가 꿀밤을 먹였다라는 내용을 혹은 양치하다가 뭐 예를 들면 그 세면대에 매달려서 장난치는 아들을 엄마가 꿀밤을 먹였다 같은 내용을 만화로 그리는 거 쉬우실 것 같으신가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단순한 내용일수록 어렵죠. 어려워요. 네. 되게 어려운데 짱구 노말려에서는 그 그림체로 어떻게 구현될지 지금 다 상상이 되셨잖아요. 그쵸. 그게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짱구 노말려 작가는 이노우에다 케이코의 못지않게 잘 그리는 작가예요. 그런데 우스요시토가 되고 싶은지 이노우에다 케이코가 되고 싶은지에 따라서 연습법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노우에다 케이코한테 선생님처럼 하고 싶으면 선생님처럼 만화를 그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체부학이나 사진 보고 모작을 한다거나 크로키를 하거나 하는 과정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고 하겠죠. 근데 짱구 노말려 작가님한테 그거 필요한가요? 라고 말하면 제가 정말 해부학에 대해 빠삭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짱구 노말려를 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그것도 개그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작가에 따라서 어떤 작가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연습해야 되는 방향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자신한테 자문해야 될 것은 나는 어떤 작가가 되고 싶나,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나에 대해 먼저 결정을 해 놓으시고 그러면 사실 본인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 망했다. 나는 해부학을 해야 되는구나. 아, 나는 크로키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이제 그림체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뭐 전에 우리 작화 스타일 이야기할 때 아마 홍란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콧 마클라도 책을 보면 기호화에서 시작하는 그림체가 있는가 하면은 사실적인 데에서 시작하는 그림체가 있잖아요. 그 만화는 보통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사실적에서 시작해서 간략화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림체가 있고 그런 거 하면은 기호화된 데서 시작해가지고 디테일을 챙겨서 만들어야 되는 그림체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더 치우쳐 있는 그림을 좋아하는가, 내가 지금 그리고자 하는 장르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를 먼저 결정하셔야 그 다음에 내가 기호화에서 시작할지 저쪽에서 사실적인 데서 시작할지도 결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일단 결정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거 없이 모두에게 통용되는 연습법을 찾으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헤매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나 목표 없이 하는 노력만큼 굉장히 힘이 빠지는. 맞아요. 그리고 어떤 성과가 나지 않는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목표나 목적을 잘 설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해부학 책을 막 사서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내 실력이 어느만큼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계속 그 막 어려운 그런 해부학 용어들 외우고 막 근육 그려보고 뭐 어디에 근육을 어떨 때 쓰고 이런 것부터 막 하게 되는데 그게 올바른 접근법이 맞나요? 이것도 뭐 올바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근성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끝까지 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거기에 되게 여러 번 실패했었고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식은 이건 뭐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저라는 작가가 했던 방식 혹은 추천하는 방식인데 제가 생각하는 해부학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떼야 되는 참고서나 교과서 같은 책이라기보다는 사전 같은 거예요. 모를 때 찾아서 보는. 그러니까 항상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를 전부 다 떼야지만 만화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의사가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만큼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뼈 이름과 모든 근육 이름을 외우는 데 집중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기능적으로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만화를 그려보면 일단 그게 되게 중요해요. 원고를 해보면 자기가 어느 지점에서 어색한지를 좀 알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목이랑 어깨로 넘어가는 부분을 잘 못 그리는 것 같아. 그 부분이 어려워. 같은 생각을 하셨다면 그때 승모근을 어떻게 그리는지, 승모근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식으로 결이 만들어져 있는지 같은 걸 책에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몇 컷 그려보시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거거든요. 나중에 그려보니까 나는 팔 근육을 그리는 게 좀 어려워 라고 생각하면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내렸을 땐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팔을 들었을 때 그림을 한번
근육 형태를 따라 그려본다든지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게 좋은 교재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문제점을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원고를 하셔야 돼요. 아니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전문가님. 그래서 작화를 연습하려는 건데 어떻게 만화를 그려보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요? 망한 원고를 해봐야 돼요.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원고를 세상에 다 공표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연습작을 하셔야 돼요. 네네네. 저 항상 하는 얘기인데 프로 만화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아마추어 만화가를 거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화 연재 제의를 받고 처음 만화 글을 그리기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만화를 그렸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연재 제의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인 시절에서도 공표되지 않은 원고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원고를 한번 해보시고 그 원고는 망할 거예요. 이분이 그게 그걸로 한 번에 성공하셔서 대박을 내신다면 부럽습니다. 아 천재 탄생. 그럴 수는 있죠. 네. 근데 뭐 드무니까 네, 굉장히 네, 드무니까 그래서 그럴 일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망한 원고를 해보시고 그 망한 원고에서 개선점이 보이잖아요. 아 이런 네. 부분에서 내가 예를 들면 인체가 어렵다면 아 나는 인체를 뭐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 근육이 어려운 것 같아. 골반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 허리까지만 그려봐서 그런가? 다리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잘 모르겠네. 그럼 그 골반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때가 찾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부분을 찾아보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조금 해부하기 좀 접근이 좀 부담이 적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첫 페이지부터 그리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너무 어려워요. 힘들죠. 그리고 어느 걸 얼만큼 잘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정말 막 눈 밑에 있는 근육 이름까지 외워야 되나? 근데 알고 보면 그 작가는 얼굴은 굉장히 데포르메가 심하게 그리는 작가라서 해부하기 꼭 맞아야 되는 그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다른 부분을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알기 위해서라도 좀 원고나 그림을 많이 그려볼 필요는 있다. 그럼 아예 처음부터 인체 해부학 책을 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드로잉 연습을 할 필요는 없고 네네네. 우선 그림을 열심히 만화적으로 만약 표현하기 위해서 그려보는 연습을 하다가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사전처럼 들춰봐라. 해부학책은. 저는 그걸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네네. 네. 그러면 조금 더 해부학에 대한 어떤 부담은 해부학책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A부터 Z까지 다 마스터해야 되나? 라는 식의 고민은 좀 덜 하실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또 많은 지망생들이 이런 식의 드로잉 연습법도 물어볼 것 같아요. 크로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림이 좀처럼 늘지 않는 것 같아요. 크로키가 정말 도움이 되는 건 맞나요? 네, 그 크로키가 제일 논란의 영역이에요. 네. 인체 해부학은 다들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너무 어렵고 지루해서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얼마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라면 네. 크로키는 누군가는 방해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렇게 그쵸.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 맥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크로키는 보통 정지되어 있는 대상을 보고 그리는 거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또 특히나 이제 만화가 지망생들이 많이 하는 방식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제 맞아요. 모델을 세워놓고 그리는 네. 건 그 기회가 많지가 않다 네네. 보니까 그 전공을 하고 있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사진을 보고 계속 그리다 보면 정지되어 있는 형태를 잡고 그리다 보면 동세가 죽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랄까 움직이고 있는 거를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걷는 동작을 연기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그걸 연결한다고 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그런 식으로 그림이 잘못 딱딱하게 굳어서 만화는 움직임을 그리는 건데 네네.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의하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크로키를 왜 하는지를 알고 그리면 조금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가마다 자기가 왜 크로키를 하는지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저는 크로키를 지금도 하는데 네. 왜 하냐면은 저는 의상 그리는 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옷을 그리는데 네. 왜냐면은요 유행 계속 바뀌어요. 그쵸. 나 정장 그릴 줄 알아. 정장 5년에 한 번씩 맞아요. 기세 크기가 달라져요. 맞아요. 넥타이의 너비가 달라지고요. 그 여기 단추가 2개 있는 게 유행할 때가 있고 하나를 잠그는 게 유행할 때가 있고 뭐 다 달라져요. 네네, 맞아요. 심지어 더블이 유행할 때도 있고. 바지 핏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진로 콘서트 갔을 때도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거였는데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저는 와가지고 지금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러분들 신발을 관찰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저는 10대들을 100명을 볼 기회가 없어요.
아, 그렇네. 20대들만 보잖아요, 학교에서는. 근데 20대들도 학교에서 보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네, 경험이에요. 네, 네. 이것도 몇 년 안 됐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제가 20대였을 때는 뭐 생각 없이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운동화를 그리면 됐는데 30대가 다 되고 이제 40이 다 돼가다 보니까 적어도 10대가 교복을 입었을 때 어떤 운동화를 많이 신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10대는 교복 입을 때 어떤 운동화 신지? 지금도 뉴발란스가 유행인가? 이런 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걸 봤어요. 신발을 못 신었나? 와, 신기하다. 네. 네. 그런 거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사진 자료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진 자료를 찾아서 일부러 10대 쇼핑몰에 들어가가지고 사진들 보고 그려보기도 하고 핏을 좀 익히기 위해서, 그건 제가 패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요 핏이 유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핏이 유행할 거야, 이런 걸 내가 아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때 잘 나가는 쇼핑몰에 있는 베스트 샷으로 올라와 있는 사진들은 좀 보고 그려보는 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진 보고 그리는 연습은 무의미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경우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리고 있는지를 알고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크로키를 공부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그것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정지된, 그러니까 동새가 얼마나 더 동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또 반대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확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진짜 그냥 딱 순간 포착해서 그걸 따라 그리면 안 예쁘게 동새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좀 만화에서는 그냥 걷는 것도 좀 이 캐릭터에 맞게 좀 스타일리시하게, 아니면 조금 더 멋있어 보이게끔 딱 그 동적인 이미지를 좀 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크로키는 그 둘 사이를 되게 조율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은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내가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그리는 걸 익히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거기에 집중해서 크로키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사진 보고 그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미대에서 하는 크로키는 심지어는 움직이게 놔두고 그리는 크로키도 있거든요. 그렇죠. 모델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 사이에서 빨리빨리 캐치하는 걸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크로키가 도움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사진 보고 하는 크로키에는 이런 맹점이 있다, 주의하라 정도로 저는 이해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크로키 연습의 팁을 좀 드리자면, 그리고 제가 크로키를 통해서 얻은 것을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컨투어 드로잉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외곽 따는 거. 네네네. 외곽을 따서 그리는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크로키를 하다 보면. 왜냐면 시간을 짧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0초 안에 인체를 다 그려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거의 외곽밖에 못 따잖아요. 근데 30초 안에 외곽을 따려면 지우개를 쓰시면 안 돼요. 네네네. 지우개를 쓰시지 않고 외곽을 한 번에 따는 연습을 하다 보면, 물론 처음에는 되게 인간이 아닌 형태로 그려지지만 이게 익숙해지거든요,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면 만화 원고 할 때도 손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리고 저는 컨트롤 Z를 잘 안 써요. 컨트롤 Z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작화 속도가 빠른 것도 있거든요. 네네네. 작화 속도가 빠른 작가들의 공통점 두 가지가 제가 느끼기에는 컨트롤 Z를 거의 안 쓰고, 또 한 가지는 확대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수작업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작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저 수작업을 온 거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수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그치. 수작업이 더 빠른 경우들이 많아요. 컨트롤 Z를 어떻게 해? 컨트롤 Z가 없기 때문에 네. 좀 망해도 수정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이제 확대는 아예 못하죠. 네네네. 돋보기하고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 금속 세공사처럼 이거 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확대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클립 스튜디오에서 그 자동 확대되는 기능을 200% 이상은 다 지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단축키로 올릴 수 있는 게 200%까지밖에 안 돼요. 네네네. 원래는 3200%까지 돼요. 네. 근데 위쪽을 다 싹 지워버렸어요. 왜냐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0%까지만, 원고 사이즈 자체가 원래 크기 때문에 거기서 200%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하고 컨트롤 Z 많이 안 쓰고 하는 게 저한테는 작화 속도가 빠른 비결 중에 하나인데, 컨트롤 Z를 어떻게 안 써요? 컨트롤 Z 안 쓰는 거 연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컨투어 드로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보통 컨트롤 Z 많이 안 쓰고도, 지우개 많이 안 쓰고도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작화 속도 올리는데도 크로키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크로키가 무조건 도움이 안 된다 혹은 방해가 된다라는 견해에는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다만 이런 크로키가 만능은 아니다 라는 건 확실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추천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루해지거든요, 당연히. 네네네. 데포르메 연습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그쵸? 대로 똑같이 그려보지 말고 네. 한번 4등신으로 그려볼까? 라든지 요거 한번 심슨 그림체로 한번 그려볼까? 같은 식으로 한번 연습해보시면 스타일 연습하시는 거에도 도움이 될 거고 혹은 아까 홍난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움직이는 걸 그리는데 좀 더 오버해서 그려볼까? 로 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아예 진짜 더 카메라 가까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한번 그려볼까? 같은 식으로 좀 익숙해지면 변형하는 연습도 같이 해보시면 너무 그 사실적인 걸 사진을 정지되어 있는 걸 그리는 데서 오는 문제점을 탈피하는 데에도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제대로 된 연습법을 찾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무조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맹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좀 다각적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해라 라는 식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되게 좀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한데 작품을 모작하는 건 드로잉 연습에 도움이 되나요? 네, 요거는 도움이 된다라는 건 아마 질문하시는 분도 알 거예요. 근데 위험하지 않나요? 그쵸. 인 거죠. 왜냐면 요즘 또 파쿠리 논란도 워낙에 많고, 그러니까 파쿠리라고 하면 이제 스타일 표절. 에 가깝죠. 그러니까 아류 작가가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제 스타일을 잃게 되지 않을까요? 저 사람한테 너무 흡수돼 버리는 거 아닐까요?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사실은 양으로 해결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는 한 작가 작품만 스타일을 이렇게 모작해 보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어렸을 때 이노우에 다케코 것만 모작했었어요. 정답처럼 생각했었거든요. 슬램덩크 그림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따라 그렸던 적이 있는데 제 그림체가 생기기 시작한 계기는 고등학교 때 원피스를 보면서부터였어요. 그 원피스랑 이노우에 다케코, 오다이치로와 이노우에 다케코는 그림체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노우에 다케코는 데포르메를 많이 안 쓰는 작가고 그러니까 사실적인 그림체를 추구하는 작가고 오다이치로는 반대로 데포르메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작가예요. 물론 두 분 다 드로잉 정말 잘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드로잉 스타일이 전혀 다른데 이 사람은 또 이 사람대로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제가 존잘로 탈곡기라는 코너에 나간 적이 있어요. 이종범 작가님 웹툰 스쿨에 초창기에 그때 이종범 작가님 제 고등학교 때 그림을 보고 왜 갑자기 망가졌어? 라고 물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중3 때 그림보다 고1 때 그림이 퀄리티가 낮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처음으로 스타일 고민을 하기 시작한 때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3 때까지 이노우에 다케코처럼 그려야지라고 생각하고 모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림이 굉장히 많이 늘어있었던 시기고 고1 때 저게 정답만은 아닌가 봐 라는 걸 처음 알게 돼서 데포르메에 대한 신경을 쓰면서 막 일부러 몸을 한 12등신으로도 그려보고 막 그랬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림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되게 이상했었는데 요게 좀 익숙해지고 나니까 좀 그 안에서 약간 합을 찾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식은 자기 눈에 매료될 수 있는 남들이 잘 그렸다는 거 말고 내가 보기에 이 사람 정말 매력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어 하는 작가를 한 3 이상은 잡으셔서 그 사람들 그림을 좀 같이 이렇게 옮겨보는 연습을 해보시고 그러면 손으로 베끼면은 눈으로만 봤을 때랑은 다르게 알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알게 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공통점이랑 차이점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공통점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나는 로맨스물을 그리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판 그림체도 한번 그려보고 바른연의 길잡이 그림체도 한번 그려보고 순키 작가님 그림체도 한번 그려봤어요.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해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 라는 걸 만약에 찾았어요. 그러면 그건 로맨스의 장르 공식인 거예요. 그건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는 거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으면 이거는 작가들 만화의 개성인 거니까 이건 함부로 따라 하시는 건 좀 위험해요. 심지어 한 명한테 몰리는 건 정말로 위험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데포르메는 이 사람처럼 하고 싶어. 근데 그럼 색감까지 이 사람 걸로 하면 난 진짜 아류가 될 수도 있겠다. 색감은 저 사람 걸 한번 따라해볼까? 라든지 색감 안에서도 채도를 이렇게 낮춰서 쓰는 건 저 사람 느낌이 좋은데 하늘 채도는 저 사람이 되게 쨍하게 주는데 그게 또 되게 매력적이네? 하면은 이것저것 한번 섞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작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긴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그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받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한테 어느 정도는 익숙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익숙함과 새로움에 이렇게 잘 버무려졌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나오고 자기도 마음에 드는 게 나올 텐데 너무 익숙한 거를 피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도 좀 많이 섞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3 작품 이상은 섞으셔야 아류가 되는 건 좀 벗어나고 특히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이 그림이 어떤 요소로 인해서 만들어졌는지 데포르메와 선과 명암과 컬러와 이런 요소들을 나눠놓고 생각했을 때 이 작품과 이 작품은 데포르메는 비슷한데 색감이 달라. 이 작품과 이 작품은 선 느낌은 비슷한데
명암 넣는 방식이 달라. 같은 시기에 분석이 가능해져요. 네. 그래야지 자기 작품의 스타일을 설계할 수가 있게 되니까 네. 한번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모작 자체는 괜찮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모작 하나에 너무 매몰되는 건 위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크로키랑도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다 위험성이 있는 방식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도움이 안 되느냐 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죠. 도움이 돼요. 그런데 좀 현명하게 방법을 찾으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그러니까 전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 연습은 어떻게 보다 얼마나 많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두호 작가님께서도 작가는 무조건 엉덩이 힘으로 해야 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듯이 오래 앉아 있으라는 얘기죠. 네, 오래 앉아서 많이 해봐야 그게 자기 거가 되는 거고 자기 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 모작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모작은 가장 빠르게 늘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초심자에게는 네. 그래요. 왜냐하면 데포르메든 뭐든 작가가 한번 완성해 놓은 거를 한번 시식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똑같이 해보는 거니까 해부학을 공부하는 거나 크로키를 공부하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모작을 많이 해보면서 내 그림이 정말 빨리 늘었다라는 걸 아는 그런 지망생들은 여기에 늪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양세준 작가님이랑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되는 일이 그러니까 작가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무언가를 창작을 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 그리고 얼마나 통합적인 그런 영역의 그런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가. 이건 그냥 단순한 업무들과도 굉장히 다르고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이 어떤 단계의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투여하지 않고 네. 빠르게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 좀 많은 좀 부침을 겪는 것 같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이런 모작하는 것이 정말 강력한 어떤 연습 방법인가 동시에 네. 진짜로 많이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진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네. 이거를 언제나 그냥 간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막 이 모작 얘기를 하실 때 그런 어떤 스타일 표절이나 그리고 댓글로서 공격을 받는 그런 일들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지망생들 학생들 많은데 그럴수록 시간을 많이 갖고 그리고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많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좀 참고할 필요도 있고 자기화 시키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레퍼런스를 쓸 거면 다양하게 써라. 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잡지 떼기. 요거는 이제 좀 방법론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네네네. 이거 되게 방법론임과 동시에 정석이에요, 결국은. 그렇군요.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다 얼마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이게, 많이. 네, 이게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한 네. 15년 전, 20년 정도 전에 그 방사 카페를 석정현 작가님이 네. 운영하셨었잖아요. 네. 지금은 다른 분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석정현 작가님 이제 그림꾼이라고 스스로를 네. 소개하시는 일러스트레이터 겸 만화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렇죠. 작가님이시죠. 그림 너무 잘 그리시잖아요. 너무 잘 그리시죠. 그래서 그분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맞아요, 지금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 네. 당시엔 특히 더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석정현 작가님한테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도움이 되나요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딱 제시해 주셨던 방법이 잡지떼기였어요. 그래서 그분처럼 되고 싶었던 많은 작가 지망생들이 네. 굉장히 많이 따라 있었던 네, 방식이고 네, 네. 굉장히 많이 좌절했던 방식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잡지떼기라는 건 정말 단순해요. 잡지 한 권을 사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 있는 그림부터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사진까지를 전부 다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정말 고난의 행군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무조건 늘죠. 늘 수밖에 없죠. 안 늘 수가 없어요. 네.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도적인 연습량 앞엔 장사가 없어요. 그거는 무조건 늘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느느냐의 문제지 일단 늘긴 네. 무조건 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일단 왕도인데요. 근데 저는 얍삽한 사람이라서요. 이걸 하고 싶었는데 네.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되죠. 최대한 얇은 잡지를 찾았어요. 어떤 잡지였나요? 스포츠 2.0이라는 잡지였는데 이게 제가 어제 찾아봤거든요. 네. 검색해봤더니 2006년에 창간이 돼서 2008년에 폐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나온 잡지예요. 근데 딱 제가 그때 산 건데 일주일에 한 권씩 나와요. 잡지가 일주일에 한 권씩 나온다라는 거는 되게 얇겠네요. 그쵸. 공책보다 얇아요. 진짜요? 네. 정말 얇았네요. 그리고 스포츠
스포츠 2.0이잖아요. 네. 뭐 베이스볼 2.0이라든지 사커 2.0, 풋볼 2.0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얇은 걸 찾았고 그리고 저는 그때 스포츠를 좋아했었고 데뷔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고 스포츠 그리고 싶어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좋은 잡지였던 거죠. 네네. 얇고 스포츠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서 했었던 건데 저는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포츠 잡지이기 때문에 동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다는 거. 스포츠 기자분들이 사진 정말 잘 찍으시거든요. 그쵸. 그거 아세요? 고양이 사진 제일 잘 찍은 사진을 찾으시려면요. 달리는 고양이의 사진을 정말 잘 찍은 사진 어렵잖아요. 네, 고양이 키워보신 분들 알 거예요. 네. 동물 찍는 거 정말 어려워요. 네. 야구장에 난입한 고양이 사진을 찾으세요. 아 정말 잘 찍어 놓으셨어요. 그분들은 날아가는 네. 공도 찍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요. 이만한 렌즈로. 네, 그때 시합이 잠깐 중단되잖아요. 네. 고양이나 개 같은 동물들이 갑자기 경기장에 들어오면 그래서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고양이가 난입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 그분들이 심심하니까 그걸 찍으세요. 그리고 이제 신문 기사로 나오는데 네. 너무 이렇게 동세가 잘 드러나게 잘 찍으시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는 내용의 요소인데 어쨌든 그분들이 찍은 사진들이기 때문에 동세가 정말 잘 살아있는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포츠 2.0이지 풋볼 2.0이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역도 선수, 축구 선수, 농구 선수, 씨름 선수가 다 있어요. 그렇겠네요. 근육의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이분들은 자기 종목 안에서 정말 레전드인 사람들이 많이 잡지에 실리는 거기 때문에 근육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분들인데 다 다른 형태로 발전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씨름 선수랑 축구 선수는 체격이 다르다라는 걸. 근데 그분들은 다 자기 몸에 맞는 체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는 운동에. 네네. 그래서 그거 따라서 그려보는 거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고 다양한 데포름의 인간을 사실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다는 거. 네. 그리고 감독님들이나 이런 분들 인터뷰 되게 많기 때문에 은근히 나이 많은 분들 사진도 많아요. 꼭 젊은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서.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크로키 할 때 제가 뭐 옷이나 신발 같은 거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거랑 비슷할 수 있는데 잡지를 고르실 때요. 이걸 만약에 따라해보고 싶으시다면 잡지를 고르실 때 내가 지금 뭘 공부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생각하셔서 고르셔야 돼요. 저는 스포츠 만화를 그리고 싶었으니까 그게 되게 잘 맞았던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패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라고 생각한 사람한테 스포츠 2.0은 되게 아무 쓸모없는 잡지였을 수도 있어요. 다 유니폼밖에 그렇죠. 안 입고 있고 심지어는 네. 상의가 없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종목에 따라서는. 싫다. 네. 근데 뭐 수영 선수나 씨름 선수나 이런 분들은 네. 상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고 되게 그 다양한 패션을 보여주진 않거든요. 당연히. 그리고 뭐 운동 선수분들 중에는 굉장히 안정환 씨처럼 엄청난 수려한 외모를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정말 실력 지상주의인 장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형인 인물을 그리는 데에는 그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하려면 오히려 아이돌이 많이 나온 잡지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뭐 헤어스타일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헤어스타일이 많이 나와 있는 잡지가 따로 있잖아요. 그럼요. 패션.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나는 동세를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야. 인데 패션 잡지를 샀어요. 그건 완전 꽝이에요. 패션 잡지는 런웨이 모델이 다 똑같은 포즈예요. 그분들한테는 되게 어느 정도 그분들 안에서는 되게 다양한 그 스타일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되게 비슷한 체형에 비슷한 그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너무 한정적이에요. 그 대신에 패션이라든지 이런 센스는 굉장히 많이 체득이 되겠죠. 정말로. 네네네. 그거 그리다 보면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익어요. 그 저는 인체 공부할 때도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에 대한 공부를 필요로 한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맞게 잡지를 고르셔서 한번 떼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건 확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만 좀 추천해 드리자면 얇은 거 선택하시는 게 왜냐면 중간에 포기하면 자괴감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 나는 진짜 그림 그리는 사람이 맞나? 나 왜 이걸 다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얇은 거 하시면 다 해놓고 나서 얘 일단 하나는 다 했다 하고 다음 거 또 고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스포츠 2.0 한 건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잡지를 한번 골라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패션 잡지를 이만한 걸 고르셨어요. 그러면 비슷한 류의 사진을 이만큼을 그리려고 한다면 지치죠. 네, 지치죠. 하다 보면 중간에 나 동세도 공부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들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얇은 걸로 고르셔서 많이 떼보시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적어도 한 권 정도 해보시는 거는 추천해드리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을 학생들이 물어보는 경우 그리고 저 이렇게 했어요. 잡지 떼기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하라고 해도 다 못해요. 대부분. 네. 약간 옛날 방식인 것 같긴 하지만 맞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네. 저희 학생들보다도 독학하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해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 이거는 양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잡지 떼기의 최고 장점은 뭐냐면요.
다음에 뭐 그릴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뭘 그려야 될지가. 그래서 사실 그림 연습하시는 분들 다 동의하실 텐데 레퍼런스 찾다가 유튜브 보고 맞아요. 그러다가 그림 안 그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없이 인터넷 접속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레퍼런스를 계속 찾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것도 추천해드리는 방식은 데포를 바꿔가면서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한 번은 일부러 사실적으로 한번 그려보고, 한 번 진짜 속고대생 하듯이 한번 그려보고, 또 한 번은 완전 만화체로도 한번 그려보고, 한 번은 진짜 짱구르마루처럼도 한번 그려보고 하면서 하셔야 덜 지루하니까. 그렇게 바꿔가면서 해도 충분히 얻으실 수 있는 게 많으실 거예요. 저희 학생들은 잡지 떼기보다는 요즘에 드로잉 참고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 책을 하나 사서 여름방학 때 똑같이 한 번씩 그려보는 그런 떼기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한 친구들이 개강했을 때 되게 자신감이 뿜뿜해서 오죠. 그렇죠. 일단 한 미션을 끝내면은 되게 멘탈이 튼튼해지죠. 그렇죠. 네, 진짜 그래서 좀 얇은 거라도 이렇게 잡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는 진짜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드로잉 연습할 때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신 것들이 인체 부학, 크로키, 뭐 작품 모작이나 잡지 떼기까지 어떻게 보면 그 신체를 잘 그리는 거, 인체를 잘 그리는 거, 동세를 잘 그리는 것에 굉장히 많이 한정이 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만화를 잘 그린다는 거, 그리고 캐릭터를 잘 그린다, 작화를 잘한다는 게 이 인체만 잘 그려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어떤 또 드로잉 연습이 더 필요할까요? 사실 이거를 되게 많이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공간 연출에 대한 수업도 하고 있지만, 네. 투시를 잘 그리는 것이 모든 작가에게 필요한가라고 물으면 저는 학생들한테도 말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것도 자기가 되고 싶은 작가의 방식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작가는 되게 평면적인 그림 안에서도 너무 재밌는 만화를 만들어내요. 그걸 목표로 한다면 3점 투시, 왜곡 투시 같은 거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뭐 투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내가 다양한 데서 써먹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공부하시는 것 의미가 있겠지만 모든 작가, 모든 작품에 그게 필요한가라고 말하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인체부학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모든 장르의 작가가 다 잘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표정 잘 그리시는 거예요. 아, 표정. 아, 진짜 표정은 필요합니다. 표정은 정말 이건 대부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표정은 홍란지 교수님은 그 로맨스물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액션물이나 스포츠물 같은 장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누군가는 스릴러물을 좋아하실 거고 공포물을 좋아하시는 작가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제 뭐 BL이나 혹은 뭐 성애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개그 만화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모든 장르에서 표정을 못 그렸는데 성공한 작품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표정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표정은 정말로 개그 만화를 그리시는 분한테도 개그 장르에 맞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분야고 스포츠물, 뭐 액션, 로맨스, 뭐 성애물 모든 장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르에 맞는 표정 묘사는 모든 작가가 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분야고 그거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게 나는 사실적인 그림체를 가지고 싶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이제 그 표정이 많이 묘사된 사진들을 찾아보시고 혹은 자기 얼굴을 사진 찍어서라도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나는 사실적인 거는 됐고 좀 만화적으로 강조된 그런 표정을 그리는 걸 연습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그림을 많이 보시면서 또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혹은 사진을 보고 일부러 더 오버해서 그려본다거나 혹은 생략을 많이 하면서 그려본다거나 하는 데포름 연습을 해보시더라도 어쨌거나 자기 스타일, 자기 장르에 맞는 표정 묘사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건 인체보다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인체가 다 드러나는 컷은 한정적이거든요.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컷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얘기하면 학생들 중에 누군가 꼭 이 얘기를 해요. 제 주인공은 표정이 없는 캐릭터라서. 저도 그런 만화 많이 그려요. 아시다시피. 저승사자가 주인공이거나 AI가 주인공이거나 이런 만화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요. 주인공이 표정이 없더라도 주인공이 표정이 없는 캐릭터라면 그 주변 인물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표정이. 그래서 모두가 표정이 없으면 뭐 그런 실험적인 만화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중적으로 사람들한테 뭔가 공감대를 이끌어내기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표정 묘사하시는 거는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이현세 선생님께 배웠는데 이현세 선생님께서 작가님께서 그 캐릭터 50개를 얼굴을 그리는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그 캐릭터의 모습을 다 그리게끔 하셨어요. 얼굴을. 그래서 아래로 보는 거고 위에서 아래로 보는 거.
너무 고통스럽게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네. 근데 과제니까 너무 힘들지만 어느 정도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양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 우리 학생들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과제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두 가지의 그런 어떤 항상 반응이 나와요.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저 그 과제 하고 싶은데요. 네. 이거 제가 사실은 지금 저희 학교에서 제일 과제 많은 수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악명 높죠. 아니요. 그런가? 어쨌든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 하는데 네. 놀랍게도요. 걔 중에는 연구실에 찾아와서 과제 늘려달라고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과제량이 듣던 거에 비해 할 만한 수준이다. 네, 나는 코피를 쏟고 싶다 하는 학생이 있어요. 심지어는 개별적으로 더 늘려달라라고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의외로 되게 양을 채우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중에는 이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데 더 잘 그려서 이걸 정말 무기화하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내가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나 좀 이번 학기에는 정말 죽었다고 많이 그려보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네네. 그런 친구들한테는 개별 과제 따로 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양은 정말로 못 이겨요. 어떤 방식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방향성을 설정한다라는 건 내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창작자로서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잘 뚜렷하게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 잡힌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정말 의심하지 않고 많이 쌓아나가는 게 필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이게 좀 결국은 뭔가 비법을 알려줄 것처럼 해놓고 결국은 많이 그리라는 얘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림 연습 얘기하는데 많이 그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입에 쓴 약이겠지만 많이 그리시긴 해야 돼요. 근데 네. 방향성을 알고 조금 영리하게 좀 챙길 것들을 챙겨가면서 위험을 좀 회피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있겠다 네. 정도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너무 쉽게 단기간에 이루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피아노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피아노라고 하는 영역이 만화도 그렇지만 피아노라고 하는 그 연주자의 영역이 훨씬 더 그 재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분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굉장히 거장이라고 불리는 그 노년의 피아니스트가 계신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당신들에게 피아노를 굉장히 수려하게 잘 쳤다는 건 내가 재능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 재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양의 연습을 안간힘을 써서 한 결과다. 그럼요. 나의 재능과 성공을 이어주는 건 오직 노력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지금 우리 학생들 그리고 지망생들 모든 전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필요한 말이구나. 우리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막 슉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소리가 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천상계의 소리가 나나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그냥 천재야라고 퉁치고 싶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더 많은 가능성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 재능을 성공으로 이어가기 위한 안간힘을 쓴 노력을 정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들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되게 좀 많이 숙연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노력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좋게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저 역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나 정말 잘하고 싶다면 진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진짜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다잡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전문가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드로잉을 잘하고 싶고 만화를 잘 그리고 싶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지름길을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가 있으니 네, 빠른 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차곡차곡 쌓아나가서 내가 자신감을 더 쌓을 수 있을지 그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요 얘기는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데 그림을 왜 그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그림 그리는 이유를 3가지로 정확하게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림을 내가 왜 그리는지를 생각하고 그려요. 하나는 일이고요.
일은 이제 돈 벌기 위해서 그리는 거이기도 하고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그리는 거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훈련이에요.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네. 그리는 지금 오늘 한 얘기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낙서예요. 즐거우려고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즐거우려고 그리는 거에서는 그걸 통해서 뭘 얻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훈련은 즐거운 걸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여기서 뭘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인체부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루하잖아요. 네. 크로키를 공부하고 있어요. 재미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잡지떼기를 하는데 지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훈련이라는 건 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재미가 없다고 해서 나 그림 그리는 게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재밌는 그림은 따로 있어요. 낙서는 낙서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훈련을 할 때는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건 어쩔 수 없어라는 거 어느 정도 인식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입시 그림 그리시는 분들 지금 계실 텐데 혹은 과제로 지금 열심히 작업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마감을 하고 있는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내가 힘든 것이 그림 그리는 게 싫어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마감이 힘든 건지 입시이기 때문에 힘든 거지 그림 그리는 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과제이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만화 그리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시간에 정해지지 않고 해안도로를 달리는 운전은 너무 힐링이잖아요. 그런가요? 그건 저는 좋은데 근데 뭐 정해진 시간 내에 서울에 길 막히는 데로 와가지고 주차 공간도 네. 정확하지 않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야 되면 스트레스죠. 같은 운전이 아니에요. 운전이지만 그러네요. 그건 완전히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거는 그 상황이 스트레스인 거지 내가 운전하는 게 싫은 거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상황에서는 운전하는 걸 즐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도 마찬가지라는 거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낙서할 때 즐거운 거랑 훈련할 때 힘든 거는 다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훈련하고 있는 거니까 힘든 건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림 그리는 게 싫어진 건 아니다라는 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비슷한 제가 또 이렇게 물을 흐릴 수도 있으나 네. 연습은 힘들 수밖에 없다. 아프니까 힘드니까 연습이다. 홍난지 박사님이 그때 뭐였지? 네. 그 시험 문제 관련해 가지고 네.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할까 봐 걱정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어려우니까 시험이죠. 라면서 어려우니까 시험이고 힘드니까 과제지. 맞아요. 네. 근데 쉬우면 시험 뭐하러 봅니까? 맞습니다. 모르는 걸 알려고 공부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우리가 해냈을 때 성취감도 훨씬 큰 거고. 가문입시오. 네. 그리고 어려운 거를 그만큼 해내니까 작가님들이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직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신 거니까 조금만 더 버티시고 같이 뭔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리고 궁금한 거 있을 때 우리 전문가님 계시니 댓글에다가 얘기를 해주시면 언제든 또 이렇게 좀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우리 이번에도 굉장히 알차게 질문들의 답을 해주시면서 잘 시간을 꾸렸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녹화를 2번이나 하셨는데 네. 괜찮으셨나요? 그럼요. 기계적인 대답을 해주셨지만 괜찮으신 거 맞죠? 그럼요. 즐거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또 저희가 양혜석 작가님을 모시고 뭔가 조금 더 이런 진지한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또 재미있는 얘기들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 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어요. 왜 이건 항상 녹화 틀어놓고 말씀하세요? 근데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계속 못 하고 있지만 뭔데요? 근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What's in your bag? 당신의 백에 뭐가 있나요? 제 가방에 뭐가 네. 있는지요? 저 가방에 엄청 아니면 장바구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내가 담아둔 장바구니에 이런 책이 있어요. 뭐 이런 만화책이 있어요. 아니면 저 요즘에 사고 싶은 게 이런 건데요. 아니면 저 요즘에 요거 샀어요.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그런 거 괜찮겠는데요? 저 네. 만화책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 다 요즘 온라인으로 사니까 안 뜯고 가지고 올게요. 오, 그래서 좋다. 여기서 언박싱 네네. 하면서 재밌다. 소개해드리고 네. 요즘 보는 만화입니다. 네. 저도 뭔가 그렇게 언박싱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셋이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왠지 양혜석 작가님의 박스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희 거는 그냥 제게 제일 재미없을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CD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라이브 네. 음악. 네, 아무튼
좀 재미있는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네, 얘기를 해드렸고요. 네, 오늘도 즐겁게 들어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번에 더 재미있게 네, 양양 두 분과 함께 찾아오도록 할게요.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란지였고요. 양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